안녕하세요. 내 보험을 부탁해 박주연입니다. 아플 때 도움을 받는 보험. 하지만 사실 건강할 때는 이 보험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힘든데요. 보험도 내 몸이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만 부담 없는 금액으로 든든한 보장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험 가입을 할 때도 순서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있으셨나요? 보험 필요한데 뭐부터 가입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전문가들의 도움도 좀 받아보시고 이 시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요, 상담 전화 활짝 열어뒀어요. 02-2638-3958번 열려있고요. 문자는 1877-3249번 열려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함께할 전문가들 바로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홍석, 김혜진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홍석 전문가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정답을 제시하는 보험분석 전문가 박홍석 팀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보험 고민 유쾌, 상쾌, 통쾌하게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심을 전하는 재무 전문가 김예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다들 너무 힘드신데요. 가정 경제에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로 오늘 1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내 보험을 부탁해서는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58번,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 저희가 또 궁금증을 해소를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주제. 어떤 주제인지 바로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저축이 하고 싶어요입니다. 많으신 분들이 요즘 보면 뭐 영끌이다, 뭐 영투다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정말 이 월급은 스쳐가는 돈이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전에 보면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했던 말 중에 가장 큰 기억에 남는 게 너네 버는 거 절반만 저축해라. 그러면 노후에 먹고 사는 거 정말 문제 없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요즘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보면 저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을 주신 사례자님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저축이 하고 싶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저축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있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저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점이 또 궁금하셔서 문의를 해주셨는지 시청자님의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맞벌이 중인 40대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집안에 급하게 목돈 들어갈 일이 생겼는데 모아둔 돈이 거의 없어서 큰일입니다.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직장 다니면서 버는데도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고 심지어 매달 적자를 보는 상황입니다. 카드 명세서랑 영수증을 아무리 살펴봐도 허투루 돈을 쓰지 않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보험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인을 통해 가입한 보험료가 월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친한 언니로부터 가입한 보험도 제법 많거든요. 사실 작년부터 보험료를 줄이고 싶어서 지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좋은 보험을 왜 줄이냐면서 줄일 것이 한 개도 없다고 하고 이렇게 맞벌이를 하는데 저축을 하나도 못하는 게 왠지 서럽네요. 방송을 보니 이것저것 조정해서 대출금도 갚고 저축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 집도 가능할까요? 자, 맞벌이를 일단 하고 있으신 상황인데 저축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적자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안타까운데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보내주신 사연 그대로요. 열심히 지금 두 분이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비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정말 한 푼도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지인분을 통해서 보험 가입을 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저축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이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저희가 전화 통화하면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보내주신 사연 좀 확인을 해봤고요. 보니까 이제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저축을 아예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그 원인이 뭐 보험료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그럼 보험료를 어느 정도나 좀 내고 있으신 거예요? 제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보험료가 얼마 나가는지 자세히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돈이 왜 이렇게 없지 하고 확인해 보다가 보니까 저도 한 달에 보험료가 100만 원 나가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가입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올랐는지 이해가 안 돼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김예진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두 분이 맞벌이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월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길래 보험료를 매달 100만 원씩이나 내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 월 소득 한 500만 원 조금 넘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 가입할 때는 한 7, 80 정도였던 보험료가 이렇게 100만 원까지 올라간 건지 궁금해서요. 처음 가입하실 때 70에서 80만 원 정도 되던 보험료가 지금 100만 원까지 올랐다라는 건 가입하신 보험이 다 갱신형 보험이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아마 중간중간 보험료가 계속 올랐을 건데요. 시청자님 처음 가입을 하실 때 그 가입시켜 주신 지인분께서 이 상품은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계속 보험료가 오를 거라는 안내 혹시 못 받으셨나요? 네, 보험료가 오른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올라도 얼마 안 오른다고 그렇죠. 자기 말만 믿고 가입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갱신형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보험은 갱신돼도 정말 많이 안 올라라는 말과 이 보험 보장이 너무 좋은데 보험료도 너무 저렴해서 나도 가입했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시청자님 보험 가입하실 때 그러면 보장 내용은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자세히 들어보셨습니까? 자세한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증권은 내 보험을 부탁해 쪽으로 보내드리긴 했는데 이 보험만 있으면 아플 때나 나이 들어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다 보장받을 수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 시청자님께서 이제 가입하실 당시에 받으셨던 이제 가입 설계서하고 이제 보험 증권을 저희들 쪽 보내주셔서 저희가 정말 꼼꼼히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지금 시청자님 가족분들이 새로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이 지금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 언니가 진짜 좋은 보험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아무래도 좀 찝찝하긴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시청자님 많이 속상하시죠? 이제 친한 언니분 말씀을 믿고 아마 뭐 보장부터 해서 노후 보장까지 다 준비가 되셨다라고 해서 가입을 하신 건데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내 보험을 부탁해 전문가답게 시청자님 고민을 모두 싹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청자님 혹시 그 외에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궁금한 내용이 있었는데 네.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 천천히 네.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네네. 천천히 생각나면, 생각나시면 말씀해 네. 주셔도 됩니다. 네. 네, 생각나면 다시 또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시청자님 지금 고민하고 계신 문제들 저희가 좀 제대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제발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 때문에 잠이 잘 안 와요. 언니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필요한 보장만 가입해 있는 거라 가지고 줄일 게 없다고 그렇게만 말하더라고요. 네, 목소리만 들어도 저희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부터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청자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지금 지인을 통해서 가입한 갱신형 보험이 괜찮은지 이 부분일 것 같고, 두 번째, 현재 수입으로 노후 자금이나 저축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님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과연 제대로 잘 가입한 건지 전문가들의 의견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가입한 암보험 과연 가입을 잘한 걸까요? 하나, 둘, 셋. 두 분 다 X네요. 네네. 네. 안타깝게 됐는데 이유를 좀 바로 들어볼게요. 이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좀 절실하다는 게 느껴지시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현재 시청자님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가입하신 갱신형 보험은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 보험이라서 저는 X를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님, 제가 보기에도 지금 상황 그대로 계속 간다라고 하시면 영영 저축은 못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플랜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입한 암보험 제대로 가입된 게 아니다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시청자님, 전문가들 모두 이제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이렇게 맞벌이를 해도 저축이 하나도 안 되고 너무 속상하네요. 방송 보니까 이것저것 조정 좀 해주시고 대출금도 갖고 저축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가능하게 해주시던데 저희 가족도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저희가 이 부분은 꼭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그 사례자님의 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잠깐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청자님의 경우 지금 맞벌이해서 소득이 한 5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셨고요. 생활비를 보면 일반 생활비하고 교육비를 합해서 한 33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계십니다. 여기에 자동차 할부금이 한 50만 원 정도가 나가시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한 40만 원 정도가 또 지출이 되세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월 보장성 보험료로 한 1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서 총 52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은 500만 원인데 지출이 총 520만 원으로 매달 20만 원의 마이너스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소득은 지금 500만 원인데 매월 적자가 20만 원이 발생하고 있고, 보험료가 지금 지출에서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매달 이렇게 20만 원씩 이 마이너스가 나는 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보시면 총 지출이 520만 원에도 불구하고 저축이 단 10원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대출은 더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노후에 대한 준비나 미래에 대한 준비가 지금 없다라고 하면 늘어나는 대출만큼 이러한 불행도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락 주신 게 어딥니까? 자,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한 조정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현재 가장 먼저 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부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보장성 보험하고요,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이자만 납입을 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있고요. 그 중에 지금 보장성 보험료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 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소득 대비해서 20%나 되기 때문에 너무 높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절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막 낮출 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100만 원이 넘게 지출되고 있는 보장성 보험료를 50만 원대까지 저희가 조정을 해서 낮춰 드릴 거고요. 조정을 통해서 발생이 되는 해지환급금으로 대출금을 일부분 상환할 수 있게끔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재 매월 2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상태로 생활을 하고 있으셨는데, 반대로 매월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을 100만 원 정도나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제 플랜을 좀 만들어 주셨을지 궁금한데, 금액이 큰 만큼 그래도 이제 보장 같은 게 잘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보장은 어때요? 그랬으면 사실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지만 이제 미리 보내주신 시청자님 댁의 증권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매월 100만 원이라는 많은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보장 구성은 매우 위험한 상태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조정을 하면서 월 보험료가 55만 원 정도로 충분히 가입
이제 보장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보험료를 좀 많이 낮춰드렸고요. 해지환급금은 대출금을 일부분 상환하실 수 있게끔 해드렸고, 그래서 충분히 저축할 여력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먼저 시청자님이 지금 주신 현재 가입 내역부터 좀 자세히 확인을 해볼까요? 네. 현재 사례자님의 경우 4인 가족에 가입하신 보험 건수가 무려 13건입니다. 저희가 한 건 한 건 이제 표를 보면서 어떻게 가입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남편분의 경우 이제 실손이 포함된 종합보험 한 건과 그리고 운전자 보험 그리고 갱신형 보험 2건에서 총 4건의 보험을 45만 원 정도 월 납입을 하고 계시고요. 시청자님의 경우를 보면 실손이 포함된 종합보험 한 건, 그리고 유니버셜 종신보험과 운전자 보험 한 건, 그리고 갱신형 보험 4건에서 총 7건의 보험을 매달 한 35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건 이제 두 자녀분의 경우 이제 만 15세가 지났다라고 해서 기존의 어린이 보험을 해지하고 중대한 질병만 보장이 되는 CI 보험으로 지금 변경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매달 납부하시는 보험료가 100만 원이 지금 넘는 상황이고 저축은 단 10원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야 되는 보험료가 따져보면 총 보험료는 거의 한 3억 원에 가깝습니다. 이것도 역시 갱신보험료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되는 거죠. 정말 아내분과 함께 열심히 지금 맞벌이 하시면서 돈을 모으시는데 이 월급으로 받으시는 돈을 전부 다 보험으로 지금 내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갱신 보험료를 지금 빼고도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3억에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액에는 갱신 보험료가 지금 제외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갱신 보험료까지 더하게 되면 사실 이제 그 금액이 예상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입을 하게 된 이유가 뭘지 전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처음에는 이제 이렇지 않았을 건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이제 보험을 한 건을 가입을 하다 보니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가입을 해서 뭐 보장이 좋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으면서 보험을 한 건은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쌓였던 갱신 보험료가 갱신이 되면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뭐 보장이라도 좋다면 다행인데 보장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요. 정기적으로 인상되는 보험료가 갱신되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갱신되는 보험료로 인해서 보험료 납부가 힘들어지면 정작 보험이 필요한 시기에 보험을 해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저희가 좀 더 마음이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보험 개수도 많고 월 납입하는 지금 보험료도 부담스러운데 보장도 약하고 지금 구형도 매우 위험하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조절을 해야 하는지 이제 해결을 좀 해볼까요? 네. 사례자님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납입하시는 보험이 총 7건에 매달 35만 원 정도씩 납입을 하고 있으신데요. 매달 35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더 문제가 7개 상품 중에서 4개 상품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현재 35만 원이 나중에는 80만 원, 100만 원까지도 오를 수가 있다라는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중에 보장이 필요한 노후 시기에 너무 보험료 납입하는 게 부담이 되셔서 보험 자체를 유지를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표를 보시면 2013년도에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셨던 이 상품 안에 실비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적립금을 이제 해지를 하시고 실손보험만 유지해서 가져가실 경우에는 매달 한 2만 원 정도로 유지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갱신보험 4건은 가입하신 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시긴 하셨지만 나중에 계속 금액이 인상될 거를 대비해서 또 준비되신 보장 같은 경우에도 보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해서 비갱신형 보장이 넓은 거로 따로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장 목적이 아니라 저축 목적으로 나중에 연금 전환을 하는 목적으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준비하신 목적과 전혀 맞지가 않고요. 특히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무려 25% 가까이 매달 빠지기 때문에 원금이 도래가 되는 시점이 25년에서 30년 가까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도 해지를 하고 해지 시 발생한 해지 환급금은 자동차 할부금을 상환하는
쪽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잘못 가입한 보험을 지금 해지할 때 발생된 해지 환급금으로 자동차 지금 할부금을 상환하는 방법,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말씀 이제 드리기가 저도 참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처음부터 보장이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해서 보장 자체가 처음과 달라지는 건 거의 없으세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저희가 충분히 그리고 넉넉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플랜을 준비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사례자님의 경우 이제 총 5건의 보험을 정리를 저희가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절감된 보험료로 먼저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으로 저희가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일반암 진단금, 그리고 뇌혈관과 뇌졸중 진단금,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과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으로 3천만 원씩을 가입을 할 수 있게 해드렸고요. 여기에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까지 모두 넣어서 하나의 보험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손을 제외한 나머지는 갱신되는 부분이 단 10원도 없는 비갱신형 상품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려서 납입하시는 기간 동안만 납입을 하시고 나면 100세까지 오르는 보험료 단 10원도 없이 보장을 편안하게 쭉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월 절감된 보험료가 3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약 2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총 납입하는 보험료로 따지자면 약 5천만 원 가까운 금액을 절감을 해드렸습니다. 보장도 좋아졌지만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보험료가 이제 오를 걱정은 덜었다라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것 같고요. 여러분도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의 보험에 또 리모델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점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8번, 1877-324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남편분 보험 어떻게 정리가 되었을까요? 네, 남편분 보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청자님이랑 비슷하게 역시 저희가 꼭 필요한 보장만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해드렸는데요. 남편분도 시청자님과 동일하게 손해보험사 쪽으로 암진단비 3천만 원 하고요. 뇌혈관, 뇌졸중으로 3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비 3천만 원 각각 다 준비를 해드렸고요. 질병 후유장애와 상해 후유장애까지 특약으로 추가를 해서 하나의 종합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아직 자녀분들이 학업을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생명보험사의 정기보험으로 해서 1억 원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총 보험료가 25만 원으로 기존에 45만 원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던 걸 무려 20만 원이나 절감을 해드렸고요. 비갱신형으로 보완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절감이 되셨을 겁니다. 지금 기존에는 아예 이제 보장되지 않았던 부분, 그 보장들이 넓게 들어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만 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들이 이제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사망 보장 1억 원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10대 두 자녀 보험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자녀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자녀 보험 역시 이제 부모님 보험처럼 보험료 낮추고 보장은 높이고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아마 어떤 분이 봐도 더 이상 입을 댈 수 없을 만큼 저희가 꼼꼼하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기존의 보험을 보면 이제 18세, 이제 16세 된 자녀분들에게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는 CI 보험으로 가입해 주셨고요. 그리고 부모님 보험과 마찬가지 보장되는 특약들이 전부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녀분들의 보험은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어린이 보험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드렸는데요. 이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일반암 진단금과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뇌출혈 진단금 그리고 허혈성 심혈관 진단금으로 각각 3천만 원씩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납입 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내시면 되고요. 이 자녀 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납입 기간을 이 사례자님과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30년 납으로 준비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시청자님이 한 10에서 15년 정도 납입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자녀분들이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보험을 받아서 남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지금 자녀분 한 명당 보험료가 10만 원씩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갔는데 변경을 해드림으로 인해서 자녀 두 분의 16만 원, 두 분 합쳐서 한 4만 원 정도의 월 보험료를 절감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청자님의 가족 플랜 모두 좀 완성이 됐는데, 우리 시청자님의 그런 가족 최종 플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자님 댁은 매달 2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였었는데요. 고정 비용인 보험을 저희가 100만 원에서 56만 원 정도로 낮춰드렸고 거기에서 34만 원 정도가 저축하실 수 있게끔 여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현재 잘못 가입된 보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해지 환급금으로 자동차 할부금을 다 상환하여서 매달 4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생겼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생활비를 줄여서 2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여유 자금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비 등은 전혀 저희가 줄이지 않았고요. 기존에는 꿈도 못 꿨던 정기 적금을 매달 30만 원씩, 그리고 그토록 하고 싶어 하셨던 노후 자금으로 연금을 30만 원씩, 그리고 이번처럼 급한 일이 생기셨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비상금을 매달 40만 원 정도씩 저축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렸고요. 그리고 비상자금의 경우에는 납입 금액을 연금에 추가 납입하여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팁까지 저희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년 1,200만 원씩 저축을 더 하실 수 있게끔 된 건데요. 이대로 20년을 모으신다라고 하면 납입 원금만 2억 4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플랜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저축 하나도 이제 하지 못했던 시청자님의 이런 그 플랜들을 저희가 재무 상황을 바꿔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시청자님이 좀 고민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해결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 가족분들의 고민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저희가 한눈에 좀 보기 쉽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지인을 통해 가입한 갱신형 보험은 저희가 비갱신형 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림으로 해서 해결해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수입으로 노후 자금이나 저축을 하고 싶다고 하셨던 이 바람 또한 저희가 정기 적금 30만 원과 노후를 위한 그 노후 자금 30만 원을 가입을 시켜 드려서 해결을 완벽하게 해 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이렇게 이제 고민들을 좀 해결 도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좀 만족을 하실까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여기 신청할 때는 좀 걱정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시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생방송 시간 관계상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혹시나 뭐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기시다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 전화로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추가적인 내용도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내 보험을 점검해 봐야 하는데 내 보험도 혹시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58번 열려 있고요. 문자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돈맥 경화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돈의 흐름이 막혀서 가정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얼마 전 언론 기관의 이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이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주거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지금 보면 뭐 워낙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서 10년 아니 2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과연 이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될까? 뭐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이제 말들을 지금 많이 하더라고요. 10년, 20년이 뭡니까? 요즘 같은 집값은 평생 벌어도 너무 힘들어요. 집 한 채 못 사고 네, 그렇게 되는데 네. 자, 요즘 부동산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전세 대란이다 지금 말이 많은데 사실 이제 대출 끼지 않고는 집을 장만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와, 정말 대출 없이 이제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만 해도 진짜 가슴이 쿵쿵쿵 뛰는데요. 대출이자 정말 지긋지긋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렇듯
대출을 받게 되면 이제 뭐 대출 먼저 갚아야 되냐, 아니면 대출은 대출대로 두고 저축이나 투자를 뭐 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알기 쉽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한 3~4% 정도가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은행 적금의 경우에는 현재 3~4% 정도의 이율을 받으실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이자가 더 높아서 보통 대출 먼저 갚아 나가는 게 보통 그런 가정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반드시 저축도 같이 하셔야지만 대출을 우선적으로 갚아 나가는 보람이 생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러니까 대출 그 상환에 있어서도 좀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가요? 네,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뭐 대출은 먼저 갚아야 되는 거니까 아무 계획 없이 돈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대출을 막 갚으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렇게 하시면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갚으시든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들이 뭐 생활비나 교육비나 이런 걸로 해서 대출 이자 내고 뭐 저축은 사실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대출 상환 하실 때도 저희가 알려드리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대출도 갚고 저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번 사례를 주신 신혼부부 역시 이제 이 대출 이자 때문에 저축을 한 푼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대출 상환과 저축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뭐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예전 같은 경우는 대출 이자가 워낙 높다 보니까 목돈이 생기면 아야 뭐 대출부터 갚아라 이런 이야기들 부모님들이 참 많이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과연 대출 상환에 어떤 방법이 또 효율적인지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궁금증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매월 이제 나가는 돈 뭐 아껴도 왜 마이너스일까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 그리고 진단 한번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02-2638-3958번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보험 상담을 의뢰한 사연 또 사연이 접수돼 있으니까 어떤 고민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지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결혼한 직장 3년차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사실 보험에 별 관심이 없어서 결혼 전 실손보험 하나씩만 가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해서 가정이 생기다 보니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라 책임감도 생기고 아프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제대로 된 보험 한 개쯤 있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친한 직장 선배의 소개로 선배님의 지인 설계사를 만났고 신혼 부부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보험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고 나니 잘 가입한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몇 번 봤는데 평소에는 관심 없던 내용이 어느 순간 다 내 얘기 같아서 제가 가입한 보험과 비교해봤는데 봐도 내용은 잘 모르겠고 아무래도 뭔가 찝찝한 기분이 계속 드네요. 잘 가입한 게 맞나요? 확인 좀 해주세요.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신혼이라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은데 혹시나 이제 내가 좀 미래를 잘 보장해보고자 가입한 보험이 제대로 좀 가입된 건 맞는지 아니면 잘못된 게 아닐지 뭐 여러 가지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시청자님 댁의 경제 상황을 보면 현재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거의 1억 원 정도가 있으신데 매달 원금은 갚지 못하시고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이번에 거기에다 새롭게 또 가입하신 보험이 두 부부 합쳐서 80만 원 정도나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알뜰살뜰하게 생활을 하시는데도 대출 이자랑 보험료 납입 때문에 저축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으신 상황이시고요. 만약 이 상태에서 사례자님 댁에 사례자님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어디 아프시거나 한다라면 돈의 흐름이 막혀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는 현재 오늘 주제로 말씀드린 동맥경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돈맥경화 많이 들어봤던 말이지만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그럼 사례자님의 경우 좀 대출을
어떻게 상환을 해야지 효율적인 방법이 될까요?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새롭게 가입한 이 80만 원의 보험료를 저희가 월 한 40만 원 정도로 낮춰서 매달 40만 원의 보험료를 절감을 시켜드렸고요. 이 절감된 금액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플랜을 좀 짜드렸습니다. 매달 먼저 대출 상환 방식으로는 이 줄여드린 보험료를 매달 20만 원씩 6개월간 먼저 정기 적금으로 가입을 먼저 하게 해드렸습니다. 이것 좀 의문이 생기네요. 대출 상환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6개월 정기 적금으로 저축을 먼저 이거 무슨 경우예요? 저 대출 상환인데 갑자기 정기적금 먼저 들라고 하니 조금 궁금하시고 좀 의아하시죠. 네. 근데 사례자님 경우에 생활 예비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시급한 생활 예비비와 대출 상환금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랜을 짜드렸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대출 상환을 바로 먼저 하지 마시고요. 이제 매달 절감된 금액을 6개월 정도 매달 생활 예비비로 먼저 모으시고요. 그 다음 6개월 동안 그 모은 생활 예비비를 정기 적금으로 또 다시 모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생활 예비비를 모은 다음에 먼저 모았던 6개월치 금액을 대출을 상환함으로써 생활 예비비와 대출 상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또한 대출을 중도 상환하게 되면 당연히 줄어든 대출금만큼 이자도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줄어든 대출 이자도 같이 모아서 대출 상환을 하는데 보태게 되시면 대출 상환 금액이 매년 늘어나서 조금이라도 빨리 대출을 상환할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이 방법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뭐 저축 먼저냐 아니면 뭐 먼저 갚는 게 먼저냐 대출 먼저 갚느냐 이게 좀 고민인데 생활지금 예비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6개월씩 일단 생활 예비비부터 좀 마련을 해 두시고 목돈을 마련한 다음에 대출 상환을 하고 이렇게 되면 또 대출 상환함으로써 앞으로 납부할 금액도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또다시 그 줄어든 이자 금액만큼 다시 저축을 해서 대출 상환을 한다. 괜찮은 방법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심적 효과가 굉장히 커요.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예비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 그래서 이 안도감이 주는 이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보통 보면 이런 방법들을 잘 모르세요. 맞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먼저 알아야지 되고 그 최선의 방법을 이제 택했다면 하루빨리 이제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혼자서는 이런 최선의 방법을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가입한 보험의 경우를 보면 이제 정말 아끼고 아끼다가 망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아쉽지만. 왜냐하면 처음에는 실손만 가입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 경우가 더 잘 됐던 경우 같습니다. 새롭게 가입한 보험을 보면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CI 보험과 사망 보험금만 들어가 있는 종신보험으로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CI 보험 30만 원과 종신보험 16만 원, 배우자님의 경우에는 CI 보험 20만 원과 종신보험 10만 원으로 지금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근데 지금 보면 CI 보험과 종신보험이면 뭐 거의 같은 보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CI 보험과 종신보험은 둘 다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그런데도 왜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을 했냐라고 저희가 여쭤봤더니만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크게 이런 뭐 책임감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시고 이제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책임감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그럼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틀린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어떤 부분이 맞고 이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한 개 한 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농사를 짓는다. 내가 농사를 지어서 좀 정말 좋은 농작물을 수확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밭을 가는 거잖아요. 그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뭐 거름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해서 좋은 수확물을 이제 농작물을 수확을 하는 건데 이 사례자님의 경우에는 이 순서를 완전히 지금 반대로 가입을 하신 거죠. 보험도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가입을 하셔야지만 적은 비용으로
제대로 보장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지금 바뀐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님의 보험 가입 순서가 좀 제대로 안 되고 거꾸로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보험 가입에도 순서가 있나라는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가입을 해야지 그러면 좀 뭐 올바른 순서대로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여유 자금이 많아서 한꺼번에 다 가입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가입하는 순서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필요한 보험을 한 번에 다 가입하실 수 있는 분은 사실 거의 없으시겠죠. 대부분 필요한 보험을 여유가 될 때마다 하나씩 이제 보완을 해나가게 되시는데요. 이제 이 시간에 한정된 보험료로 가장 효율적인 보험 가입 순서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내 보험을 부탁해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께서는 내 보험이 어떤 순서로 가입되어 있는지 증권을 꺼내서 한번 보시고요. 보험 가입은 이제 궁금한 사항은 저희 쪽으로 무료 상담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은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순서대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치거나 아플 때가 오잖아요. 앵커님 보통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아프거나 다치면 병원부터 가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부분이 일단은 병원부터 찾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면 그냥 병원 가시면 돼요. 가셔서 치료받으시고 그 치료비는 이제 실손보험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가입해야 될 보험은 실손보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뭐 치료받고 뭐 검사받고 하는 것들은 실손에서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손이 이제 첫 번째 가입해야 될 항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크게 다치거나 뭐 암이나 뇌나 심장 질환 같은 큰 질병이 걸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크게 다치거나 뭐 질병에 걸리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좀 받아야죠. 네, 맞아요. 뭐 작게 아프건 크게 아프건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시고 실손보험을 청구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암이나 뇌나 심장 질환이나 큰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이 치료받는 기간 동안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생활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로 가입을 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진단금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단금을 병원비로도 쓰지만 생활비로도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가입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뇌나 심장에 대한 진단금입니다. 음성 지원 되네요. 문제가 발생했다고.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이처럼 전문가들이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병원비를 실손으로 지금 보장받을 수 있지만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이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좀 진단금으로 준비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진단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하느냐 우리가 이 부분이 늘 고민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진단금의 크기는 매달 지출되는 생활비가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암의 경우에는 평균 치료 기간이 2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매달 생활비 2년치 정도를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매달 1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사용하시는 댁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를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는 준비를 해두셔야지 그 생활비를 보충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매달 생활비가 200만 원 정도씩 나가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준비가 되셔야지 생활비 걱정을 안 하시고 생활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비가 많이 나간다는 거는 그만큼 월 소득도 많고 또 지켜야 할 것도 많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족력이나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진단금의 크기는 조정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진단금은 내 생활비 정도에 따라서 약 2년치를 좀 준비해 둬라라는 내용 여러분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좀 그래도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에 가입해야 할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보험일까요? 네, 그 다음은 수술비 항목을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만 지급이 되고 또 보험료 자체가 많이 비싸거든요. 부담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수술비 같은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에 비해서 보험료 자체도 많이 저렴하고 딱 한 번만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할 때마다 회당 계속 반복해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 부분에 대한 보완 역할로 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번만 지급되는 진단비와 달리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할 때마다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쓰임새가 많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비도 모든 증권에 보면 뭐 같은 수술비라고 되어 있지만 약간을 꼼꼼히 따져보면 회사마다 지급되는 방법이나 지급 횟수가 다 다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이 수술비 보장을 받으시려면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가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가입하셔야 될 이 보장이 뭐냐면 이렇게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치료를 다 받았는데 완치가 되지가 않고 장애가 남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장애 진단금입니다. 치료비는 여전히 뭐 치료받으시고 실손보험 청구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장애가 남아서 치료받는 기간 동안 역시 경제활동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생활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생활비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이 장애 진단금을 준비하셔서 일부 병원비와 일부 생활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또 가입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치료를 받고 지금 완치가 되지 않아서 장애가 남더라도 병원에서 일단은 마음 편히 좀 치료를 받으시고 병원비는 실손으로 청구하면 되시고요. 그동안 그럼 생활비 같은 경우는 그럼 장애 진단금으로 좀 준비를 해두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휴유장애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상해 휴유 진단금과 질병 휴유 진단금을 꼭 같이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상해 휴유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하신데 질병 휴유 장애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에는 거의 다 있지만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일부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꼼꼼히 따져보시고 가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상해 휴유장애든 질병 휴유장애든 꼭 3% 이상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상담을 저희가 하다 보면 휴유장애가 80% 이상만 보장을 되는 상품으로 가입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희가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바로 노후 자금입니다. 이 노후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100% 확률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후를 그 다음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사망인 거죠. 따라서 실손, 그리고 진단금, 수술비, 그다음에 후유장애 진단금, 그리고 노후연금, 그리고 이제 사망보장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적은 보험료로 많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보험 가입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혹시 이제 유의할 점이 더 있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순서대로 가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집은 가족력이 암이라고 하다면 불필요한 다른 보장들은 조금 줄이시더라도 암 진단금을 조금 더 올리거나 암에 대한 보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재진단 암처럼 2번, 3번 받을 수 있는 암 진단금도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표적 항암 치료라고 해서 표적 항암 치료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한 보장을 별도로 가입하실 수 있는 담보가 있거든요. 그런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가족력이 있냐에 따라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도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청자님 댁 중에서 우리 집은 할아버지도 평균 수명이 조금 짧으셨고 부모님들도 평균 수명이 조금 짧으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연금보다는 사망 보장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보험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내 건강 상태, 뭐 경제력뿐만 아니라 가족력까지 좀 꼼꼼하게 따져서 내게 맞는 보장을 잘 골라서 이제 가입을 해야 보험 가입에 잘 된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수많은 보험을 내가 직접 다 비교하고 이제 골라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보험,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잘 맞도록 또 설계를 도와드리니까요. 혹시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그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진단 한번 받아보시고요. 또 새로운 보험을 좀 가입해야 된다. 근데 어떤 보험부터 가입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58번, 1877-324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려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 많은 정보 제공 도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